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사법농단은 없었다라는 취지의 판결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판결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세상에 알린 분인데요. 판사 출신의 이탄희 민주당 의원입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47개였는데 47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통무죄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예상하셨습니까? 이렇게까지 판결할 줄? 일단 제가 곁가지 몇 개를 좀 정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법원이 판결문을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어제 확인했을 때 내부 전산망에도 등록을 안 했던데요. 네. 지금 주말에 모든 방송 일간지 다 이 사건으로 도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취재하신 언론인들 포함해서 누구도 판결문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일단 보도가 만일 사실이라면 하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네네. 상황인데요. 네. 하여튼 법원이 빨리 판결문을 공개해야 된다. 잠깐만 의원님. 근데 그러면 보통 판결 나고 바로 그러니까 공개합니까? 이전에 그렇죠. 판결문 원본으로 선고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예. 두 번째는 네. 이번 양승태 1심 무죄가 사법농단 실체가 없었다. 이것은 이 판결 내용에도 반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보도된 이번 무죄 판결 내용에 따르더라도 재판 개입은 사실로 드러난 부분이 많습니다. 네. 다만 이제 형사적으로 무죄 판결 선고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법농단은 실체가 있었고요. 독립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헌법위반 사건이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세 번째로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일각에서 이탄희가 의혹 제기한 것이 무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허위입니다. 제가 사법농단 때 요직의 발령을 받았지만 판사 뒷조사 파일 관리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사직서를 제출했던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이 그때 컴퓨터 파일 대량 삭제했지만 나중에 포렌식을 통해서 뒷조사 파일 대량 발견이 됐습니다. 예. 이 부분 이미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예. 이걸 왜곡하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제가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몇 가지 정리를 드리고요. 네. 총평을 하자면 네. 이 판결은 정말 비상식적인 판결입니다. 저는 그러면 이 모든 일은 다 귀신이 시킨 거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요.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국민들께. 네. 재판 개입이 있었다. 법원 행정처가 재판 개입하고 판사 뒷조사했다라는 건 이번 판결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네. 없었던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판결 내용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있었지만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시켰다라는 증거가 없다 이런 거죠, 간단히 이야기. 그렇죠. 예. 그런데요, 법원 행정처라고 하는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면 예. 대법원장의 비서 조직입니다. 전국에 있는 3,000명의 판사들 중에서 1% 30명만 뽑아서 대법원장 비서 조직에 모아놓은 거거든요. 네. 이 비서 조직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수종 역할을 했던 임종환 법원행처 차장이 있습니다. 네네. 이분이 건배사가 굉장히 유명해요. 건배사가 KKSS라고 해서요. 네. 이제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거든요. 아 진짜요? 건배사가 그거였어요? KK 하면 SS 이렇게 그냥 판사들이 답하는 이런 건배사를 6년 내내 했거든요.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6년 중에서 5년을 이 법원 행정에서 근무한 정말 신복인데요. 네. 이런 사람이 일을 주도했는데 그 양승태 대법원장 모르게 했다? 정말 그랬으면 양승태에게 나중에 들통나면 어떻게 되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핵심 혐의는 직권남용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보도에 기초해서 보면 그 법원이 이걸 무죄 판단을 내렸던 것에 있어서 핵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그 증명이 크게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네. 대부분에 대해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몰랐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줬고요. 예.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관여가 됐더라도 법리적으로 권한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무죄다. 네, 맞아요. 예. 네. 근데 그 부분은
그분도 상식에 반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쁜 일을 하면 유죄인데 더 나쁜 일을 하면 무죄다. 의사가 사람 몸에다 칼 댔다가 죽으면 유죄인데 네. 지나가던 사람이 칼 찌르면 무죄다 이런 거거든요. 예. 의사는 사람 몸에 수술하기 위해서 칼 댈 권한이 있죠. 그래서 칼을 댔다가 과실로 환자가 죽으면 유죄예요. 근데 아예 권한이 없는 사람이 칼로 찌르면 이게 무죄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일 자체가 재판에 개입하는 게 예. 권한이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 권한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런 권한이 없는 일을 아예 했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법리를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식 논리, 그러니까 직권남용죄가 되려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본인 권한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 안 된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아예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거죠. 그럼 오히려 그러면 그게 더 문제인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더 나쁜 일을 하면 무죄다 이런 논리인 거죠. 예.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위를 남용한 겁니다. 재판 개입을 하면 네. 판사들이 왜 거기에 굴복을 했겠어요. 대법원장이 최고 권력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것이지 형식적으로 대법원장이 재판 개입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져서 영향을 받고 안 받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지시했는지에 대한 증명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거는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과한 수사를 했을 수도 있죠.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체계적으로 검사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물으면 되는 것이고요. 검찰 내부에 또 평가 제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일부 증거가 부족했다라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이것이 국민들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다. 그것도 40개가 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몰랐다. 네. 이건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관련돼서 예시 하나만 좀 더 들어드릴게요. 네네. 그 일부 사건들 중에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수종 역할을 했던 판사가 1심, 2심에서 다 유죄를 받았습니다. 예. 이규진 판사인데요. 이규진 판사의 그 업무 일정을 보면 CJ 보고, 그 다음에 강경 대응 주문 이렇게 메모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건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공모가 있었다라고 인정이 됐거든요. 네네. 업무 수첩에 CJ라고 하는 건 치프 저스티스 대법원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허, 예. 대법원장이 보고했다. 그리고 강경 대응 주문, 대법원장이 주문했다는 것이죠. 네네. 그거를 써놨기 때문에 공모로 인정이 됐는데 예. 이거를 대법원장이 몰랐다라고 해서 지금 판결에서는 공모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상식에 반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또 하나의 주목거리가 이 말씀 중에 나왔던 그 임종원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요. 차장. 네네. 다음 달에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인데 어떤 판결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하는 기준이라고 하면 어떻게 나올지 사실 예측하기 어렵죠.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적어도 양승태 대법원장처럼 몰랐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본인이 직접 행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럼 만약에 그걸 또 무죄로 한다라고 하면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어떤 법리를 만들어내서 무죄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 유죄 판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그 임종원 전 차장이 몸통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요. 예. 상식에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냥 한번 이렇게 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사법부의 수장이었고 1심 판결을 내린 판사도 사법부의 일원 아니겠습니까? 혹시 8위 안으로 구분 결과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국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선고 전에 재판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출석을 비공개로 해줬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제가 그건 잘 모르는 부분이다, 세부적으로.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부분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주목거리가 1심 판결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여든 야든 모두 공식 논평을 안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안이 복잡하고 이걸 단순하게 하나의 프레임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워서 고심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해석하고요. 예.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판결문 공개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부터 빨리 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정당이 내부적으로 전문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 소속이니까 제가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국민들께 정확한 시각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법원이 먼저 빨리 판결문 공개를 해야 합니다. 왜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어차피 직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직무 해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재판 과정을 그 복기해 보면 수많은 증인을 신청을 했고 공판 횟수가 엄청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고의적 재판 지연입니까? 정당한 자기 방어권 행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근데 재판 제도가 좀 후진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법 선진국들은 집중 심리라는 걸 하거든요. 미국의 배심제든 독일의 재판제도건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하면 네.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세 달이건 매일 재판을 열어서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집중을 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언론인들도 취재하기가 좋고 국민들도 관심도를 유지하면서 결론을 따라갈 수 있고요. 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재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좀 후신적인 구조에서 나오는 면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 왜 못합니까? 그게 판사 수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사들 스스로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이것도 사법개혁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판사가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 할 수 있죠. 다른 사건들을 좀 멈춰놓고 예. 이 사건을 집중하자. 증인들을 한꺼번에 몰라서 부르자. 이렇게 양쪽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는 거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자신한테 배당된 다른 사건들이 뒤로 밀릴 수 있다. 혹시 이 점을 강조하는 건가요? 그럼 판사들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다뤄줘야 될 부분들이죠. 그러면 사건 배당을 네. 다른 재판부가 가져가도록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등등이 그렇죠. 제도적인 사법개혁 과제들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그러니까 거듭드리냐면 만약에 그 항소가 이루어진다면 2심 이제 또 재판이 시작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또 기약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언제 판결 나올지? 1심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사실 높죠. 또 몇 년 걸리게 되는 겁니까? 2심 재판도 그렇게 되버리면? 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전부터 좀 먼저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그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좀 그러니까 조정을 해주느냐 이 문제가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좀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뭐 혹시 판결문 나오면 좀 정밀 검토가 네. 필요하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탄희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